K9이 팔리고 있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미군의 M109 계열 장비는 기본 설계는 오래됐고 성능도 뒤떨어진다. 호주는 독일제 PZH-2000을 원했겠지만 너무 비싸다. 러시아제 싼 자주포는 탄약이나 통신기기의 호환 문제로 도입할 수 없으니까 K9은 유력 후보가 되는 것이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0% 쉐어를 갖고 있는 무기를 단순히 싸기 때문에 팔린다고 하는 평가는 창피하니까 그만둬. 도입한 국가들은 최소한 2년 이상 혹한의 지역과 사막에서 테스트한 뒤 구매하고 있다. 언제까지 한국 무기를 애써 폄하하고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을 거냐. 안 그러면 일본은 발전할 수 없다. 아베 정권 이후 무기 수출할 수 있게 법을 고치고 나서도 일본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다케우치 슈라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한국제 K9 자주포는 무엇이 좋은가? 해외에 팔리지 않는 일본 무기와의 차이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백 우익들이 K9의 성능을 비하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반격도 할 수 없었던 깡통 자주포라는 오해를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칼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870억엔에 상당하는 K9과 K10의 수출에 합의했습니다. K9은 육상 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90-90 자주포와 같은 155mm 탄을 사용하며 1999년에 한국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자주포입니다. 주포는 90-90 자주포와 같은 52구경장 155mm 포로 전용 탄약 공급차가 동시에 개발된 점이나 자동 조준 장치를 탑재하는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K9은 2010년 11월에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북한 육군에 대해 반격을 할 수 없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K9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당시의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사격훈련 직후에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전된 탄약이 없어서 초동의 반격은 늦어졌지만 그 후 K9이 반격을 하였고 한국군이 보유한 대포병 레이더에 대해 북한이 전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포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블로거나 유튜브 등으로부터의 저평가와 상관없이 K9은 세계의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은 2021년 12월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집트와도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기술 이전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K9의 차체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K2 전차의 수출에도 적극적입니다. 유럽에는 증가 장갑의 추가에 따른 중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육군 사양의 K2보다 대형화한 사양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동의 오만에는 최대 섭씨 55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랍어에도 대응 가능한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의 개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개량에도 적극적인 점이 K9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제의 방위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군의 포격연습 예고에 대해 북한은 보복 포격의 사전 경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포격연습을 강행해 경고대로 북한이 한국 해병대가 적재든 탄약에 포격을 가해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K9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의 스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격이 쏟아지고 자주포는 불타고 있는데 15분 만에 반격을 가하는 게 쉬운 것 같냐?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자위대였다면 바로 도망갔을 거다. 세계 군수기업 매출 1위인 로키드 마틴조차 총매출이 닛산보다 아래이고 1위에서 10위를 합쳐도 도요타 근처에도 못 온다. 매출로 보면 스즈키나 스바루 마츠다에도 밀린다. 돈벌이는 민간산업이 군수산업보다 월등히 위야. 한국은 군사 전문가가 군수산업은 돈이 되는 산업이라고 분석하고 나라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보이는 것이 안심스럽다.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의 군수산업 매출은 약 1조 2378억엔이다. 이만큼의 매출이 있으면 상당한 수의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민수로 벌고 있는 일본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금액은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다. K9의 도입국이 늘어나면 신뢰성도 올라감으로 많이 팔리는 이유일 것이다. 육상자위대에 90-90 자주포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최초의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사는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훈련용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 탁상 공론으로 만든 자위대 장비 따위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다. 성능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하기 전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는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 장비는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수출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개량에도 적극적인 점이 K9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제의 방위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 기사 중에 이 말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현지의 요구에 맞춰 변화시키고 확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발상일 것이다. 일본의 제조업도 현지화를 잘한다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일본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의 일본제 무기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무기 도입국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국에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량도 많아서 실패작도 나오지만 이렇게 평가해주는 나라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더 진보한 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자립하고 있습니다. 거친 코멘트들이 많지만 K9 도입국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동력과 조작성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T-70이나 T-90조차 괴롭힐 수 있는 대항무기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운용국에서는 확실히 고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주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나라가 저로저로 선진국에 진입해서 기분이 들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손바닥에서 춤추고 있는 상황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일본보다 인구도 국력도 적은 만큼 양대국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 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이 피크라고 생각해서 경허해야 한다. 무리이겠지만